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보라고 합니다. 저보고 제 소개를 좀 하라 그랬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저 이야기할 때가 가장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어쨌든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총학생의 지도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시크트 유니온이라 그랬는데, 연세대학교를 언더에서 지하에서 지도하는 CU, 시크트 유니온의 중앙위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총학생의 지도 담당이었고, 제가 총학생의 지도 담당할 때 그때 총학생 회장이 우상호입니다. 그리고 전대협으로 가서 제가 서청년 연대사업국장 겸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 제가 이제 전민련 만드는 데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다음 임종석이 다음 전대 의장인데 11월 달에 뽑혀서 그래서 의장 지도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하고는 상당히 잘 아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한 게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전대 의장이 보냈지만 언더에 있던 저희가 있던 조통그룹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임수경이라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냥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탈출 계획을 짜서 북한에 보내서 행동 요령을 만들어 가지고 성명서까지 만들어서 저희 조통그룹에서 보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하고 저는 사실 이제 그 후에 소련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황장엽 씨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거 제가 틀렸다.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생각을 바꾸는 까지는. 왜냐하면 저희 젊은 날에 이 생각뿐만 아니라 언어가 전부 다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 주체 혁명론을 저희 혁명론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생각들은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왜 저러냐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혁명론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느낀 게 이 정부의 성격이었습니다. 요건 좀 제가 좀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좀 요것만 좀 다운 좀. 이건 저희 집에서 갖고 온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불란스 혁명과 한국의 촛불혁명을 비유했습니다. 불란스 혁명은 아시지만 구체제, 봉건 왕정을 타도한 그런 혁명입니다. 그러면 한국혁명은 어떤 것을 타도한 혁명이라는 것입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두산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비합법적 수단으로 국제 또는 정체를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국의 촛불혁명은 어떤 체제를 타도했다는 것입니까? 혹시 저희 70년의 번영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정을 타도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촛불혁명의 성격이 드러날 것입니다. 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연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정체의 기본 요소입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그래서 근대라고 하면 개인의 탄생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근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탄생 시기에 진행된 것입니다. 봉건왕정에서 주권은 국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도 봉건왕정, 조선왕조로 돌아가지 않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새로운 정치혁명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명권과 재산권을 가진 존재로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 시부터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규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48년도 탄생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도 또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승만의 그 역사를 부정한다면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세력을 숙청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문재인 정부를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9년 만에 촛불 시민혁명 정권으로 집권한 3기 민주정부다. 그렇다면 그 전에 다른 보수 정권, 어떤 정부란 얘기입니까? 민주정부가 아니고 적폐 청산의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 얘기를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혁명론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혁명론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통치를 앞장서 돕는 반동 관료배, 다시 말하면 고위 관료 출신 군인들이나 그 다음에 고위 공직을 했던, 다시 말하면 친미적 사상을 갖고 있는 관료, 이걸 반동 관료라 그럽니다. 매판 자본 계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삼성, LG 이런 식으로 그를 매판 자본가라 그럽니다. 지난번 우리 2006년도 촛불혁명 때 여러분 그 광장에서 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목을 잘린 것과 또 한편으로 무엇이 다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삼성, LG 이런 재벌들의 그것을 발로 차고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혁명론 반동 관료 매판 자본가들. 이게 북한이 규정하는 혁명론입니다. 만약에 촛불혁명이 이런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혁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혁명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혁명론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론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10차 당대에서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당면 목표는 이건 걔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최종 목표는 전조선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거다. 이거는 지금 북한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현재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총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혁명 전략을 NLPDR이라고 합니다.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그래서 NL은 이 약자입니다. 앞에. National Liberation 약자입니다. 그 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그 시간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혁명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기생하는 세력도 있는데 누구냐면 매판 자본가들이다. 그 다음에 아까 관료다. 그래서 미제를 축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요. 그래서 미국을 축출한 후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고 민족 자유정권이라는 정권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고려연방을 기회를 통해서 민족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2091년도에 인민이란 말을 뺍니다. 인민이란 말을 빼는 거는 인민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인민을 빼고 민주주의 혁명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부국전선에 그러니까 한국민중민주전선 다시 말하면 북한의 대남혁명기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학생운동 때 한국민족민주전선이 하는 방송이 구국의 소리 방송이었는데 그것을 매일 연세대학교하고는 5개 청취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여학생들이 그걸 매일 청취해서 그거를 탈피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거기에 혁명론 지금 현재 당면투쟁 과제
투쟁 구호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저녁에 모여서 이 국외 소리 방송, 다시 말하면 한국 민족민주전선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실히 따를 걸 맹세한 저도 있지만 충실히 따를 걸 맹세한 선수가 지금 청와대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 전사의 맹세의 각오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에 투철한 혁명 전사로서 남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저희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뭐 그런 전사의 각오를 매일 외치던 놈들이 지금 청와대 다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족 모순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북한의 혁명론에서는 누구보다도 미제를 축출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싸져가지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롯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중국에 대해서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민족의 자존을 그렇게 중시하면 지금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면 싸워야죠. 광장에 나가서. 그런데 미국에 대한 건 사소한 거라도 싸우고 중국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잖아요. 미국 광우병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뽀개더니 중국이 무슨 뭐 우리 먹는 음식물에다 이상한 걸 넣고 뭐 해가지고 뭐 난리 치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이 혁명론을 따른 미국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위에 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 걔들은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의 예를 들면 동맹을 끊어놓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격은 그래서 민족 해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그 대선 후보 때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에 반드시 이루겠다 그랬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정부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저희가 아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선 미제를 몰아내고 그래서 자주 한다는 건 미제를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건 뭐냐면은 공안기구, 공안 통치기구를 없애고 얼마 전에 공안 통치기구 여러 가지 다 무너졌잖아요. 공안 통치기구 뭐 예를 들면 공안 경찰, 공안 검찰 또 뭐가 있습니까? 보안사, 기무사 지난번 기무사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정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지금 국가보안 무력화됐잖아요. 지금 거리에 나가서 뭐 내가 공산주의 사랑한다고 외쳐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연방제로 가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의 혁명 전략의 최종적 골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주화 임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한미군 축출입니다. 이거는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조선을 혁명하려면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지금 한미동맹에 있는 사이에서는 절대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한을 혁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력으로 침공할 수 없습니다. 작게 5027에 따라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북한이 남침하면 그 현재 뭐 90일 이내에 제가 알기로는 약 그 69만의 지상군과 그 다음에 2000여 대의 비행기와 그 다음에 200여 대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집결해서 북한으로 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조선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북한이 세계 최강의 미국군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걔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남조선 내에 베트남의 베트공처럼 주사파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를 활용하면 지금 예를 들면 그 주한미군한 고리만 끌어내면 여기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 동북 세력과 북한의 예를 들면 무력과 연합하면 가능하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쟁은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을 혐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미국에 관련된 모든 거라도 증폭시키잖아요. 미선이 효순일 때도 그랬고 다 그랬고. 이게 지금 걔들이 혁명론을 지난 수십 년간 해온 사이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미국이 적이라고 북한이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민주화는 이건 잘 보세요. 파쇼 통치 제거, 파쇼 통치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예를 들면 보수 정치인들, 그다음 보수 정치인과 보수 관료들,
또 그다음에 그들의 물질적 기반인 재벌들, 이거를 통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정치생활 민주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 선전소들이 용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3대 투쟁 과제로 나옵니다. 이거 북한의 혁명론을 수입하기 전에 없었습니다. 자주민주통일. 뭐 반미 자주화 투쟁은 뭐 이런 거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평화협정 실현. 요즘 뭐 지금 하도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사실은 거의 무력화됐고, 공안통치기구 거의 지금 여기 뭐 거의 있으나 없으나 하잖아요. 양심수 석방, 제가 알기엔 이번에 아마 이석기 나올는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사람을 지금 양심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상.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서는 누가 적이냐, 누가 동지냐를 가장 맨 먼저 따집니다. 근데 우파운동은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 구분을 못해요. 동지들끼리 싸워요. 칼 슈미츠도 이야기했죠. 정치는 우적을 구분하는 거다. 누가 동지고 누가 적이다. 이 보세요. 걔들은 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놓습니다. 누구냐? 미국과 반동 관료배, 매판 자본가, 지주다.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들, 미국에 협조하는 사람, 이거 다 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대상입니다. 그러면 동력은 누가 우리의 친구냐예요. 그래서 주력군과 보조 동력으로 나옵니다. 주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그 다음에 보조 동력은 중산층들, 인텔리들, 도시 빈민들, 뭐 이런. 우리도 이 개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동지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적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지에게 사소한 차이라고 동지에게 악착까지 된다면 그건 주적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전략정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파운동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적은 명확합니다. 북한과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는 종북 세력. 그럼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기에는 취향같이 단호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칼날을 여기에 돌려야 됩니다. 우리 동지 내부로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얘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통일전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통일전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거고요. 주요 정치 목표와 보조 정치 목표인데 주요 정치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다시 말하면 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조 정치 목표가 있는데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연립정권이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제에 기생하는 반동 관료, 지금 숙청하고 있죠? 지금 지난 정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난 정권의 주요 인사들 다 감옥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보조 정치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숙청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벌들 다 지금 감옥 보냈잖아요. 이재용도 감옥 갔다 나왔고. 이런 정치 기반을 부수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 정책을 괴멸시키고 재벌을 해체해요 국가 소유 또는 공기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삼성에 물론 좀 그게 맞지만 현대자동차는 제가 알기로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지금 정몽구 회장이 인지 능력을 상실해서 거의 지금 수년째 노동자가 지금 전부 주인인 기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임원들이 전부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남은 거 삼성 하나 남았어요. 이 삼성도 잡으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삼성 보고 지금 계속 이재부 협박하는 길은 경에 손 떼라는 거거든요. 손 떼고 누가 경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노조가요. 이건 뭐예요? 이런 민주연립정부의 이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에요. 보세요. 국가정보원. 제가 알기에는 국가정보원에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그 상해 총영사로 있다가 골로 갔죠. 근데 그 박선호라는 사람은 그 혐의를 의심받던 사람입니다.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 때 그걸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안보비서관 했던 사람인데 김승규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1심의 간첩 사건을 수사하다가 청와대에서 정보가 나간다는 받고 그러면 비서를 수사하려면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보고하고 얼마 있다 수사를 못하고 본인이 잘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상근특보로 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그다음 기무사령부 지난번 아주 난리가 났죠. 그다음 경찰 공안부는 지금 있으나 마나입니다. 어때요? 공산주의 활동을 사찰한 감시하는 기능을 없애거나 무력해서 공산자들 일성적인 정치 선전을 선동원 투쟁의 장애가 돼서 없앤 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나중에 이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진보적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혁명을 통한 이런 민주주의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진보적 합법정당을 구축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들이 과거에는 전면항쟁, 그러니까 전국에서 민중들의 총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무력투쟁을 통해서 그 정권을 장악한다라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이들이 경로를 하나를 더 제시했습니다. 합법정당을 구축하자. 지난번 통합진보당이 그거죠. 지금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들 중심으로 통일전선체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이 통일전선체 주도로 이런 혁명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박근혜 정부는 사실 아시지만 이 중요한 합법정당을 박살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가 합법정부를 박살낼 정도의 결기를 가졌다면 그 다음 얘들의 그 준동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야 돼요. 너무 아무 준비 없이 갔어요. 저들의 심장부를 칼을 찔렀으면 저들의 총궐기 반발이 있을 텐데 그거 안 하다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최순실사건 터지면서 뒤집게 당한 거예요. 저희는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혹시 선거를 이기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역량으로면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뭡니까 방어병 총 1년을 허비했잖아요. 지금 지금 종북 세력들은 훨씬 더 세력도 늘렸고 돈도 늘렸고 많은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정보도 갖고 있고 이들의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상 대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거 없이 만약에 정권 잡았다가 스스로 또 무너지고 나중에 우린 보수도 그러면 무능한 정권이라는 소리 국민은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전선체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그 혁명 전략입니다. 그래서 알지만 통일전선 때 진보정당 민주연립정부 구성, 지금 민주연립정부까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집권하든지 혹은 폭력을 통해서 집권하든지 마지막 단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 싸움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그러니까 경각의 눈을 떠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입니다. 사실상 촛불혁명을 주도한 조직이죠. 네? 이들이 보면 패턴은 똑같습니다. 6월 투쟁, 광화문 시위,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 보시지만 6월 투쟁은 주체사장으로 무장된 전대엽, 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의 주동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 이들이 만드는 미선희 교수님, 네? 미군 장갑차의 사건을 가지고 아주 난리를 보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교통사고예요. 아쉽긴 하지만 우리 젊은 여중생이 좀 아쉽긴 하지만 교통사고라고. 그러나 이들이 미국이 살해자로 몰았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아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지만 광우병, 기층민중운동, 지식인운동, 좌파운동이 전부 합쳐서 광우병이 벌였잖아요.
한번 참여단체 보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중에 그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이었으니 58개단체 참여했는데요. 민주총리부임, 민주노총, 농민, 빈민, 범민련 남측본부, 이거 그 대법원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 민주노동자 전국회, 이거는 민주노총 안에 있는 주사파 조직입니다.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이거 주사파들 조직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이거 주사파들의 연합체입니다.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이거 주사파들에 돼가지고 대법원에 그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 민교협, 이거 그 알죠? 그 얼마 전 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하던 그 친구가 있던 조직이죠. 예? 예. 이들이 지금 만든 게 촛불혁명이에요. 이적단체와 주사파들, 이 핵심들이 만든 게 지난 촛불혁명이에요. 보세요. 민자통 중앙회의, 그 다음에 이적단체 받았고, 얘들은 종북단체 활동에 앞장섰던 조직이고. 그 이들 주요 내용도 있어요. 11의 요구안에 보세요. 국가본부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아까 제가 봤던 지금 북한의 예를 들면 민주연립정부의 예를 들면 보조 전치 나항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들 지금 11의 요구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민중총을 투쟁본부 안에. 그 다음에 자유평화본에 주한미군 한미동맹 폐지 다 있잖아요. 이들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거예요. 이들의 요구사항도 북한이 이야기하는 혁명론의 요구사항도 같습니다. 국가본부 국정원 해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주민주통일의 민주투쟁의 부분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북정책 폐기, 뭐 유기사 조치, 이거는 북한이 주장하는 거죠. 북한은 그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되던 그 전에 이제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지만 그 뭐 좋아졌지만 그전 악화된 것은 미제국주의의 적대 정책과 거기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다왕자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건 때문에 남북과 악체됐잖아요. 그리고 5.24 조치도 만들었잖아요. 북한과 예를 들면 그 무역을 단절시키는. 근데 이거를 계속 자기들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그 자기들은 폐기하라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우리 아까 민중총회 투쟁 보면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북한의 주장을. 북한의 예를 들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은 뭐예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촛불혁명의 주도 세력인 박근혜 시정 비상국민행동 또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개 과제를 보겠습니다. 상당 부분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가 또 상당 일치해. 지금 촛불 권리선언과 100개의 촛불 개혁 과제가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민주주의가 다시 땅바닥에 떨어져. 민주주의가 얘들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민주주의 길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말고 다른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직접 민주주의 지선지식의 주권자 행동이다. 이게 지금 그 아까 그 우리 그 조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불란성명 그래서 혁명과 반영이 얼룩져서 함부로 국민을 참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국민은 주권자의 국민이라는 것은 추상적 의미입니다. 권력의 원천.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의 원천은 과거의 봉건쟁 때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권력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없어진 빈자리를 누가 대신 채워야 된다. 그래서 추상적 의미로 국민을 만들어냈습니다. 집합적. 그러나 그 만약에 그 추상적 의미의 국민을 누가 참칭한다면 그건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불란성법은 그래서 함부로 광장에 나와서 내가 주권자다라고 내가 국민이다, 국민을 명예하러 참칭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걸 빙자해서 거리로 나서서 주권자의 명령이다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헌법 다 무시하고. 그게 대의 정치를 무시하는 거고 헌법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이 지금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민주라고 하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건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100대 과제에 재벌체제 개혁이 있잖아요. 재벌 총수, 범죄수, 다시 말하면 재벌을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범죄장애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내유보금, 사회한수, 법인세 인상을 했고, 다시 말하면 이 재벌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공공기업으로, 공기업으로요. 아까 어디서 봤죠? 북한의 혁명론에서 그러니까 민주연립정부 보조 정치 목표의 구체 내용으로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에 들어있던 과제입니다. 공항통치기구, 이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노동기본권, 남북관계, 교육개혁, 언론과 국가원 폐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두 개를 분석해보면 민주연립 과제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주연립 정부는 그 기능에서 반동가를 축출하는 것을 담당하고, 반동가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호의적인 보수 정책과 보수 관료들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다 감옥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토대로 있는 재벌을 기반 없애거나 국유화 또는 공기업하는 걸 그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의 대남혁명이 말하는 민주연립에 해당하는가? 스스로 촛불혁명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불란혁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제를 타도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구체제를 자유민주정 체제, 1948년도 건설된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것이라면 이 혁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내민 과제를 국정의 과제로 삼고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민주연립정부, 혁명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까지 하고 지금 대화는 뭐 시간이 다 됐네. 예. 그래도 대화를 요약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전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건데 이게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결국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습니까? 지난번 보수정당이 여기 김문수 지사님 계시지만 2016년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가 분열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리고 투표장에 신경제 투표장에 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당은 제2정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과반의 기운을 잃었죠. 그리고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보수정당 내부 분란을 이용해서 최순실 사건을 압박을 통해서 보수정당의 일부가 탄핵에 합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탄핵도 당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우리 한국의 보수운동은 정치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 정치 안에 뭐 김문수 지사님 계시지만 적어도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그 다음에 정확한 어떤 투쟁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수정당 안으로 들여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리, 그러니까 성공한 관료와 성공한 사업가 또는 성공한 법조인들이 자신의 최종적인 명예를 지키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쟁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엘리트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정치를 감시해야 하고 들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치가 엉뚱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됩니다. 압박하는 거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다 하지 말고 제가 옛날 전대에 있을 때 하나 예를 들면 양동안이라는 사람이 우익은 죽었는가를 썼습니다. 제가 연사국장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동안이라는 한 명을
공개적으로 이지매를 시켰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도한 언론사에 전화 걸고 그 다음에 양동환이라는 사람이 있는 학교에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항의 전화 걸었어요. 우리 전대 조직을 통문했어요. 그래서 양동환이라는 사람이 완전 왕따가 됐어요. 아무도 그런 이지매를 같이 당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우리 정체를 폭로한 자를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도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식인 사회가 침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세상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우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정치인이 잘못하면 욕만 하지 말고 그들 중에 한 명이 구체적 행동을 가지고 그걸 수정을 요구해야 돼요. 1인 피켓, 시위. 자기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은 제가 알기에는 그 자기 그 뭡니까 다음 선거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그냥 길길이 뛸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시위 행동들을 조직해서 적어도 자유한 보수 정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물론 외곽에서 또 지금 이런 우파 시민운동체를 만들고 또 이들을 각성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연합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전선 같은 그런 연합조직을 만들고 한편으로 정당을 감시하고 이렇게 서로 양장하는 긴장과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보수정당, 투쟁의 정당을 내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 전술을 논해. 우리는 지금 이론만 있지 구체적인 전략 전술이 없습니다. 어떻게 선동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마음만 비분간개하고 계세요. 과거 좌익의 선전선동론만 1년씩 2년씩 이상씩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좌익 그 저기 안에는 적어도 3, 40년간 이것만 해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대하려면 우리도 그런 전문가를 키워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그런 방법에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질문,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총 4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건은 방금 이동호 부원장이 설명한 그렇다면 이런 상당히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거기 한 가지만 좀 첨언드리면 우선 우리 운동 망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 어른들이 이제 그 마음이 좀 급하시니까 야 이러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망하는 조직에는 망하는 운동에는 절대 그 젊은이도 안 옵니다. 예?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해야 과거 그 좌익들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 희망을 가지고 그걸 혁명적 낙관주의라 했거든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현실적 낙관주의가 없어서는 절대로 이 운동 성공하지 못합니다. 망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망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쟤들이 주력이 저거들 내부로 분석에 들어가면 주력도 걔들 약합니다. 지난번 사실 촛불혁명에서 무력을 뒤집었어야 돼요. 지난번 그 2016년도에요. 그 정도 국민들 지지 있으면 주력군이 있으면 청와대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데 주력군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민주노총 연봉 1억짜리 듭니다. 연봉 1억짜리 50대들이에요. 50대가 무슨 혁명합니까? 1억 받으면 무슨 혁명이에요. 그래서 얘들 정말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애들 젊은이들 이미 포섭 못합니다. 20, 30대. 20대 지금 돌아서는 거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당당히 20대 나가면 20대 우리 편으로 끌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우선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지만 적을 향해서 겁내서는 안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붙어나가야 됩니다. 입버릇처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한 것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대표께서는 여의도 연구소에 계셨는데 이번 강의 내용에 대해 자한당 의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좌파 정권의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저보다 훨씬 많이 계신 우리 김문수 지사님 계시는데 김문수 지사님이야 과거 그러니까 그 인민노련에서 아주 고위직에 계셨기 때문에 공산당의 전략 전술은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지만 그렇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는 이거 이야기 모를 거요. 공부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위기감도 없고 제가 느낀 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조직이었다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실제로 전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인물인지, 386 세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름이 누구시죠? 김상조 위원장. 네. 우선 그 혁명운동은요, 주력은 핵심 활동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인으로 보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항상 그 아주 혁명론으로 무장한 핵심 활동가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좌파적 지식인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동조 세력으로 옆에 간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조 세력 중에 하나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사파 전대협의 3대 투쟁 노선이 반미자주화 투쟁, 그리고 반파쇼 민주화 투쟁, 그리고 조국 통일인데요. 두 번째 반파쇼 민주화 투쟁에 승리한 촛불혁명 정권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반미자주화가 이 정부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 후에 조국 통일, 고려 연방제하고 연방제 통일로 간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민주연합 정부라면 예.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NL 예. 민족해방구조로 갈 것이다. 그 결론을 좀 말씀해달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북한의 혁명론에 따르면 민주연합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 단계에 살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든 혹은 누구의 조정에 의해서든 협력에 의해서든 제가 볼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다음 그 총선에서 만약에 보수당이 무너지고 이들이 180억 가까이 혹은 다른 정당 포함해서 그 가까이 하면 개헌하고 지금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합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공산화 과정을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지금 저들의 예를 들면 무력 동원력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민주노총이 거의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력 동원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가려고 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남은 꼴은 결국 그러니까 저들의 그러니까 북한과 직접 친북 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들은 자주적 민주정부, 그리고 친북 정권을 수립하면 제일 과제는 북한, 그러니까 미국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평화적 체결하고 미국 물러내고, 그 다음에 북한과 연방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 해체하고요. 이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마지막 혁명의 단계를 남아있고, 그 지점점에서 자유민주 세력과 종북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이, 결국 체제를 둘러싼 전쟁이 지금 강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네. 오늘 이동호 씨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이 깊이가 생각하는데, 저는 뭐 여러 차례 우리 연구소에도 부르고 또 토론회도 했는데, 이동호 선생의 얘기를 많은 국민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어떤 모임에서 이동호 선생을 불러서 이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다 주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지역구를 맡아 있죠. 예, 서대문 을입니다. 서대문 을에 우리 이제 한국하고 왔는데, 서대문 을에 나뭐 선거만 해봤습니다만 여론이 좋아야 되니까 이동호랑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꼭 좀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